안녕하세요 가족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U20세 월드컵 아르헨티나전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아르헨티나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아르헨티나의 이제 빌드업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아르헨티나는 포메이션을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어요.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와가지고 일반적인 4-2-3-1이라고 치면은 양쪽 두 명이 걸려있는 게 정상인데, 아르헨티나가 가져온 포메이션은 양쪽 두 명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주고요. 스트라이커인 7번이 많이 움직여주고, 그 공격형 미드플레이에서 했던 폰세가 가운데로 올라가면서 그 가운데 그 밀집된 키 에리어에서 패스들을 하고 그 지역을 공략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그냥 간단히 가운데서만 풀어가지고 어떻게 골을 넣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가운데로 잉글랜드 수비수를 이렇게 모은 다음에 풀백들이 그 빈 공간을 이제 뛰어들어가면서 크로스를 올려서 이제 골을 넣으려고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선수단 모두가 공을 잘 달아요. 지금 보시는 2번도 중앙 수비수인데 패스 성공률이 100%예요. 그러니까 공을 뺏기지 않아요. 센터백부터 공을 뺏기지 않고 그 앞에 있는 5번은 이렇게 안전적인 패스 플레이, 가장 패스를 많이 하는 선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가운데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해서 상대방의 그쪽을 다 몰아놓고, 보이는 것처럼 3번 풀백이 오버래핑을 나오면서 크로스를 올려서 이제 득점을 하려고 한 걸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아르헨티나의 전체 패스를 보시면 388개 성공한 패스 숫자가 있고요, 77개를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성공률 자체가 83%면 굉장히 높은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도 4번 선수가 이렇게 빈 공간에 나와가지고 공을 받아서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번에도 3번 선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가 이 밀집된 지역, 가운데 지역에서 뭔가를 많이 만들어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아르헨티나는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거기서 많은 선수들을 모으게 만들고 양쪽 풀백들이 이렇게 오버래핑 올라오면서 크로스를 가져가면서 골을 넣으려고 했다는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와 경기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가운데 지역을 우선 우리가 프로텍트를 정확히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가운데 지역에서 우리가 배틀을 이길 수 있어야만 하고, 여기서 혹시나 이렇게 해서 사이드로 풀려나갔을 때는 그 사이드 풀백을 빨리 압박을 가면서 크로스를 최대한 불편하게 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불편하게 올라오는 크로스를 이제 우리 팀에 있는 이상민 선수라든지 혹은 정태욱 선수가 중요하게 클리어링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아르헨티나의 패스 영역을 보시면요, 굉장히 공격적인 높은 위치에서 패스를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심지어 이제 성공률이 훨씬 더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패스 랭킹을 보시면은 5번 선수가 플레이메이커예요. 5번 선수가 굉장한 플레이메이커로서 공격적인 패스를 64개를 하면서 성공률이 92%고요. 그 아래는 이제 신기한 게 3번과 4번을 높은 위치에서 볼 수가 있는데 둘 다 풀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풀백들이 높은 위치에서 축구를 하고 있느냐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백 2번이 성공률이 100%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이제 포메이션을 보면 이런 식으로 4-2-3-1로 시작을 하지만 7번이 스트라이커에서 약간 양쪽 사이드로 많이 움직여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사이드로 움직여주는 걸 동시에 8번과 15번이 안으로 당겨주면서 폰세가 18번이 스트라이커 위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양쪽 사이드에 공간이 나고, 그 공간을 3번과 4번 풀백들이 오버래핑을 나가주면서 그 공간을 공략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센터백 2명만 남아있으면 위험하니까 5번이 살짝 쳐져가지고 이렇게 3백을 만들면서 이 공간들을 보호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히트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양쪽 왼쪽 풀백과 오른쪽 풀백이 패스를 한 위치를 보시면은 굉장히 약간 윙어스럽듯이 위쪽에서 터치를 많이 한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 양쪽 풀백이 공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거를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계속 뚫고 가려는 거는 왜냐면 어려운 게 5번이 남아가지고 3백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윙백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거를 커팅한 뒤 우리가 이제 그 뒷공간을 공략한다면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풀백의 위치를 보여주고 싶은데, 풀백에 공이 갔을 때 잉글랜드가 잘한 게 뭐냐면 바로 풀백이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알고 바로 뒷공간을 때려놓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 뒷공간을
공략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춤주춤 거리는 게 아니라 바로 뒤로 뺀 다음에 크로스를 빨리 올려서 이걸 바로 득점으로 가져가는. 근데 여기서 이게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풀백이 높게 위치되어 있다 보니까 스트라이커가 그 공간을 파주면 센터백이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풀백과 센터백 둘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5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앞을 보호해주고 있지만 너무 멀다 보니 간격이 너무 멀어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사실상은 센터백이 2명이 위치되어 있고 풀백이 있어서 이렇게 수비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센터백 1명과 풀백 1명만 나오면서 이렇게 밀려서, 경합에 밀려서 골을 먹는 걸 볼 수 있죠. 지금도 골키퍼가 사이드로 킥을 해주고 이거를 논스톱으로 빠르게 빼주고 또다시 논스톱으로 빠르게 뒷공간을 넣어주면서 암스트롱의 이제 터치 후에 이제 좋은 마무리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영국은 계속 앞에서 간결하게 빠르게 패스를 이어가면서 이 아르헨티나의 높은 풀백들, 보세요. 풀백의 위치가 높잖아요. 높은 풀백 때문에 노출되는 이 공간들을 계속 공략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또다시 그것 때문에 센터백이 압박을 나가게 되고 2명의 센터백의 간격이 멀어지니까 그 공간을 또 파고 뒷공간, 계속 이렇게 뒷공간을 하면서 이제 페널티까지 얻어내면서 골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아르헨티나의 골키퍼의 성격이에요. 아르헨티나 골키퍼는 굉장히 본능적인 선수고요. 예측을 하고 미리 뛰려고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조금 알고 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골 장면에서도 현재 이 골키퍼의 위치가 이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현재 여기서 이 선수가 들어오는 거를 보고 본인이 크로스를 올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걸음을 이쪽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중심이 이쪽으로 쏠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노출하게 되고 우연찮게도 암스트롱의 터치가 길게 되면서 타이밍을 오히려 뺏겨서 이 공간을 노출이 되면서 이제 골을 먹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만큼 이 골키퍼는 미리 선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본능적인 골키퍼예요. 뒷공간 패스가 들어가자마자 나는 이 공을 무조건 나가서 덮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바로 뛰어들어가면서 무모하게 페널티를 주는 경우를 볼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도 되는 게, 여기 서 있었어도 5번이 지금 충분히 커버링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올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팁은 뭐냐면 오히려 반박자 빠른 슈팅이라든지 반박자 빠르게 하면 이 선수에게 읽힐 가능성이 많고요. 이 선수에게는 오히려 반박자 느리게 혹은 아예 한 박자 느리게 이 선수의 타이밍을 뺏어놓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미리 해버리는 건 이 선수는 미리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막을 수가 있지만 천천히 해버릴 경우에는 오히려 막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언론에도 보면은 잉글랜드가 완전히 밀렸다, 아르헨티나가 완전히 더 우월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좀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해요. 이 영국이 완벽한 게임 플랜을 들고 나왔어요. 그 게임 플랜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영국은 아르헨티나가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는 팀이라는 걸 알고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센터백이 공을 잡고 있을 때 보시면은 알 수 있듯이 현재 압박할 준비가 돼 있죠? 이렇게 묶어놨죠?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압박을 할 준비가 돼 있는 아르헨티나인 걸 알고 절대 무리해서 앞으로 킥으로 나가지 않고요. 보세요. 반대로 전환을 해줘서 또다시 공을 키핑하는 거 볼 수 있죠? 아르헨티나가 또다시 압박을 나갈 준비. 보세요. 준비돼 있죠? 공이 나가니까 또 압박 나가죠. 그래서 여기서 무모하게 앞으로 바로 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압박을 온다고 해서 당황해서 바로 킥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영국이 정말 잘한 건 다시 골키퍼한테까지 와요. 그래서 골키퍼도 여기서 무모하게 킥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센터백에게 주고 또다시 압박을 유인해낸 다음에 패스를 주고, 보세요. 상대방을 높은 위치까지 이렇게 끌어올려요. 왜냐면 상대가 압박이 너무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뒤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롱볼을 해서 순식간에 4대4 상황을 만들어서 경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장면이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차례가 나왔는데요. 이번 장면에서도 골키퍼가 상대방이 충분히 이렇게 올라있는 상태인데 롱킥을 하지 않고요. 보세요. 센터백에게 공을 주죠. 그래서 센터백도 여기서 바로 킥을 나가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다시 공을 가져가요. 골키퍼에게 가져가고 상대방들이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압박하러 올라오게끔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뒷공간이 노출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패스를 줬을 경우 압박을 빨리 오면 당황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타이밍이다 생각해서 롱볼로 가져가고, 이게 바로 보세요. 라인이 높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이 노출이 되고 빠른 속전속결로
뒷공간을 침투하면서 골까지 넣는. 그러니까 이게 잉글랜드가 완벽한 플랜하에 진행된 경기였어요. 지금 같은 장면에서도 센터백이 나오면서 커팅을 하고 충분히 공격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가지 않아요. 왜냐? 상대가 진영을 잡고 있고 뒷공간이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무모해서 무리하게 앞으로 가지 않고요. 오히려 보세요. 여기서도 뒷공간을 파지 않아요. 왜? 뒷공간이 없으니까. 다시 뒤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뒤로 가니까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인해내는 거예요. 여기서도 뻥 차지 않고 다시 골키퍼한테까지 가면서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게끔 올라오게끔 유인을 해놓고 충분히 올라왔을 때 바로 골키퍼의 킥이 좋다 보니까 롱킥으로 가져가서 보세요. 4대4 싸움, 4대5 싸움. 바로 이렇게 한 다음에 또다시 빠른 연결을 해서 슈팅까지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한다면 충분히 아르헨티나의 탈압박을 롱킥으로 하면서 빠른 발, 이승우와 조영욱이 오히려 공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요. 그건 우리 미드필더들이 계속 공을 받으러 가주면서 상대방의 압박을 올라오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킥을 때려서 이승우와 조영욱이 뒷공간을 파주고 백승호라든지 뭐 임민혁 같은 선수가 논스톱으로 연결해줘서 그 뒷공간을 판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기니전에 보여준 예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런 장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다, 이런 장면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아르헨티나를 더 쉽게 박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대한민국의 좋았던 장면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이상민 선수가 무리하게 킥을 하지 않고 송범근 선수에게 빼주는 걸 보고 있고 여기서 바로 정태욱 선수에게 연결해주는데 여기서 무모하게 킥을 나가지 않아요. 전 이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상대가 지정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뒤로 빼주고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올라왔을 경우 송범근 선수가 킥을 똑같이 길게 해주면서 이게 바로 요 뒷공간, 가운데보다는 요 뒷공간을 노려주면 좋겠고요. 여기서 백승호 선수가 이렇게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센터백이 뒤로 공을 갔을 때는 미드필더들은 받으러 가되 백승호 선수는 요런 위치에 서 있어주고 조영욱 선수 이 공간 파주고 공격형 미드필더 한 명 올라와주고 이승우는 여길 파준다라면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아르헨티나 상대. 자, 반대로 이번 장면에서는 현재 보세요. 상대가 이렇게 진영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더 공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6번 선수가 이렇게 공을 잡았을 때 이렇게 상대가 다 진영을 잡았을 때 킥을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쉽게 뺏기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르헨티나도 가운데로 들어오는 볼은 굉장히 수비를 잘했던 게 3백이 항상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잘 막아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여기서 이렇게 공을 받으면 무모하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올라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없으면 정태욱 선수에게 주고 그럼 상대가 압박을 오면 송범근 선수한테 줘서 상대가 이렇게 압박을 올라오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뻥 때려주면 사이드에서 이승우 선수가 경합을 해주고 여기서 조영욱 선수는 뒷공간 파주고 백승호 선수는 반대쪽에서 안으로 침투해주고 가운데 있는 이진현이라든지 뭐 임민혁 같은 선수가 침투해주면서 수적으로 4대4 싸움을 가져간다면 충분히 아르헨티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전 경기에서 핵심은 이승우도 아니고요, 조영욱 선수도 아니고 절대 백승호 선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번 경기에서는 얼마나 침착하게 송범근 선수와 이상민 선수와 정태욱 선수가 압박을 견디면서 뒤로 볼을 돌려서 골키퍼한테까지, 송범근 선수한테까지 공을 보낸 다음에 롱킥을 이어주고 그 롱킥을 이어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승호 선수와 이승호 선수와 조영욱 선수와 공격형 미드필더 한 명이 공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높은 위치에 서서 빠르게 공격을 이어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의 핵심은 송범근, 정태욱, 이상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족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저희가 U20세 월드컵을 분석을 할 계획이고요. 좀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다음에 선수 분석은 임민혁 선수가 꼭 올라올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내일 있을 아르헨티나전에 요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데이터 분석과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경기를 보시면 더 즐겁게 경기를 볼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도 대한민국 U20세 월드컵 선수들 꼭 화이팅해서 아르헨티나를 이기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Train like pros.